얇은 혈관, 약한 혈관에 IV 하는 방법 시원하게 답변 드릴 수 있습니다. 일단 질문이 뭐냐면은 얇은 혈관 및 약한 혈관 알브 하는 방법이요. 20게이지 이상 잡아야 하는 경우 너무 난감해요. 20게이지 이상이라는 말이 더 큰 바늘 얘기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20게이지, 18게이지. 의역하자면은 더 큰 바늘 얘기하는 것 같아요. 네. 어떻게 해야 되나요? 시원하게 답변 드릴 수 있습니다. 나는 제가 쉽게 한 번에 말씀드릴 수 있다라는 게 24게이지를 잡으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려고 했거든. 그럴 때는 큰 혈관을 찾아야죠. 별 방법이 없죠. 그리고 그런 혈관들 보이지 않았어? 노인 환자분들 오시면은 혈관이 보면 잘 보여요. 이게 넓게 펴져 있고 초록색으로 아주 이렇게 파랗게 이렇게 베인이 있는데 피부도 엄청 앙상하시고 마르셔가지고 바로 뭔가를 해버리면 터져버리는 그런 베인들이 있어요. 그런 데는 만약에 예를 들어서 조영제를 쏴야 돼서 18게이지를 해야 된다. 그런다 하면은 혈관이 굉장히 터질 경우가 굉장히 크겠죠. 그래서 저는 피합니다. 그런 경우는 피하고 무조건 조인트를 봐요. 답은 조인트예요. 여기서 안 보이는데 어떡하냐. 열심히 볼륨감 있는 곳을 눌러서 찾아야 됩니다. 방법이 없어요. 수술을 들어가야 된다던가. 뭐 18게이지 쓰는 이유가 뭐 수술, 수혈, 조영제 전 크게 이 세 가지 말고는 뭐 있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제 생각에는. 그럼 조인트 말고는 답이 없어요. 발목에 한다, 발등에 한다. 조영제 넣을 때는 굉장히 또 잘 안 될 수도 있고 하다 보니까 답은 조인트예요. 조인트 근처. YG님 얘기한 것처럼 노인 환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게 상당히 엄청 막 잘 보인다고 했잖아요. 네. 이게 어떤 제 경험에 의하면은 이게 착시 같은 거라 생각해요. 네, 그러니까 말초 쪽에 하면은 진짜 이렇게 막 나오고 여기가 엄청 굵다 생각했는데 육안으로 보기에는 여기가 더 굵어 보여요. 네. 그렇지만 제가 초음파를 해가지고 찍은 것들이 몇 개 있잖아요. 네. 초음파를 봤는데 진짜 여기보다 더 굵어 보였는데 초음파를 실제 보니까 여기가 더 얇아요. 오. 그냥 시각에 의한 착시 효과 네. 일 수도 있고 아니면 피부에 좀 묻힌 걸 수도 있는데 근데 여기 조인트 같은 경우에도 여기 만져지는 건 별로 없어요. 촉지되는 건. 네. 여기가 더 굵어 보인단 말이죠. 네. 봤을 때는. 보려나 모르겠네. 진짜 굵잖아요. 지금 봤을 때. 조인트보다 더 굵어 보이죠. 그 우동사리급인데 지금? 거의 볼펜만 먹는데 네. 근데 여기보다도 여기랑 이렇게 초음파를 해보니까 여기가 더 굵어요. 네. 그래서 이건 시각적 착시 효과 때문에 이렇게 잘 보이는 혈관도 이렇게 좀 터질 수 있다. YG님이 생각했을 때 얇은 혈관이 뭐라 생각하시나요? 얇은 혈관? 얇은 혈관. 네. 얇은 혈관이라고 하는 것은 볼륨감이 굉장히 적은. 약한 혈관은 그럼 무엇인가요? 약한 혈관, 얇고 볼륨감도 없고 눈에 실핏줄처럼 보이는 거. 24게이지 겨우 들어갈 만한 거. 그게 약한 혈관. 좀 해부학적으로 조금 덧붙이자면은 우리가 잘 나오는 그런 위치가 있잖아요. 네. 해부학적으로 보통 손등에 보면은 여기 두 군데 하고 손목에 여기 하고 전환에는 여기 손목에서 팔릭에서 이어지는 여기까지 하고 여기가 보통 잘 나오는 주요 그쪽이잖아요. 네. 보통 여기 처치를 많이 하고 그 외적인 부분에서 이제 나오는 혈관들이 조금 얇은 혈관일 가능성이 높다. 약하고 왜냐하면은 해부학적으로 나오는 그런 이름이 있는 정맥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서 이렇게 다 순환량이 이렇게 모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더 클 수밖에 없거든요. 여기는 웬만해서는 약한 혈관이 되기 힘들다. 이제 이런 거에 대한 구체적 정의는 또 할 수가 없어요. 이렇게 가능성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는 거지 뭐 내벽이 얼마고 두께가 얼마고 이렇게 좀 얘기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굉장히 신박한 방법이라기보다는 그냥 순위는 내가 좀 매겨줄 수 있을 것 같아. 1순위, 2순위. 제가 손등부터 전주하까지 올린 그 영상을 보면은 개개인마다의 적용할 수는 없지만 그 연구를 통해 가지고 어느 정도의 표본치는 얻었거든요. 네. 손등, 손목, 전환, 전주하 이렇게 올라갈수록 정맥의 굵기가 점점 더 커진다라는 이런 데이터가 있었어요. 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거기 시도하지를 말고 조금 더 찾아봐라 이쪽으로 해가지고 그렇지만 이제 이 질문 주신 분의 요지는 아마 그런 게 없어가지고 이건 주신 거 아닐까. 네. 그런 곳에 처치해야 할 수밖에 없을 때 어떻게 해야 될까 이제 그런 질문을 주신 것 같은데 이제 만약에 YG님이 이제 차라도 없다 여기밖에 해야 될 수밖에 없다 하면은 아까 우리가 봤던 그 확장술 말고 어떤 방법을 해볼 수 있을까요? 오로지 파인딩이자 파인딩. 저는 토니켓을 이까지 다 묶어요. 겨드랑이까지 다 묶어버려요. 왜냐면은 제가 또 좋아하는 자리가 여기 알통 나오는 자리입니다. 여기 왜냐면 요렇게 해서 조인트부터 해서 쭉 올라오거든요, 베인이. 여기서는 안 만져지던 것들이 이 위에서는 얻어 걸릴 수도 있어요. 근데 여기는 좀 뭐라 해야 될까, 잘 터지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저는 여기 정 없다 하면 진짜 여기 마지막. 저는 여기까지 좀 찾는 편이고, 굳이 다리로 가야 된다 그러면은 일단은 저는 허벅지까지는 안 가요. 그냥 무릎 밑으로. 전 무릎에도 베인이 없다 이러면은 저는 다리는 포기합니다. 그냥 여기서 찾지.
이 하다가 안 되면은 교수님 C라인을 잡죠 이렇게. 일단 처음에 YJ님이 얘기한 것처럼 이 질문 주신 혈관에는 안 하는 게 최선이에요. 근데 진짜 막 하고 싶어하는 사람도 간혹 있을 수도 있거든요. 변태야? 뭐야? 그런 거죠. 약간 독특한 취향, 네. 얇은 혈관에 집착을 하는 그런 성향. 그렇지만 좋은 혈관을 찾아내는 게 1순위라 생각해요. 그런 자신이 그런 성향이라더라도 직업 정신으로 극복해야죠. 네, 그렇죠. 환자를 먼저 생각하시길. 보통은 조금 더 찾다 보면은 네. 그 안 좋은 혈관보다 나은 혈관들이 보통은 있어요. 수많은 경험에 의하면은 있더라고요. 네, 있어요. 나의 실력을 테스트하고 싶어. 나는 몸을 좀 즐기는 편이야. 이러면서 하지 말라는 거죠. 네. 아이고 환자를 그 무슨 카네발 생각하시면 안 돼요. 살아 계신다고요. 또 이런 생각도 있을 것 같아요. 이런 걸 해봐야 실력이 또 늘 거가 아니냐. 그 환자는 무슨 죄야? 근데 저는 이런 거에 해서 실력이 는다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네, 저도요. 처음부터 운전할 때 고급 스킬 그런 걸 하지 않잖아요. 초보 운전이 엄청나게 고급 스킬을 이렇게 연반대해서 실력이 비약적으로 느는가? 좀 그렇진 않아요. 저는 아니라 생각하거든요. 충분히 처음부터 쉬운 코스, 도롱주행하면서 뭐 도로주행할 때도 조금 뭐 어려운 그런 코스들 있잖아요. 네. 그런 걸 하면은 어느 순간 어려운 코스도 잘할 수 있는 그런 순간이 올까 생각하거든요. 그럼요. 그래서 처음부터 쉬운 것부터 점점 하면은 저는 좋지 않을까 생각하거든요. 그래가지고 얘기할 때도 좋은 혈관을 찾아가지고 쉽게 주사를 해라. 그러면 어느 순간 실력이 늘 거다. 저는 네. 그런 이제 취지에서 얘기를 항상 드리는데 진짜 본인이 뭐 스턴트맨이고 카레이서면은 맨날 어려운 기술 연마해야 되겠죠. 네, 뭐 근데 뭐 저 기본도 모르는데 어려운 걸 하려고 하니 그 근본 없잖아요, 너무. 그 스턴트맨과 카레이서도 처음부터는 쉬운 걸로 해가지고 실력 쌓았을 거란 말이죠. 그렇죠. 처음부터 저 20m에서 떨어지면 그 사망이라고요. 실력 향상이 아니고. 이제 저는 이제 이 질문에 대해서 4가지 방법을 제시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와, 씨 4가지나 준비를 했어. 네. 뭐야, 이 슈퍼땡스 질문이야? 왜 이렇게 열심히 준비를 했어? 슈퍼땡스로 주시면은 이런 질문을 바로 답변 받아볼 수 있다는 거. 일단 첫 번째는 상급자에게 넘긴다. 아, 가장 좋은 방법이죠. 현실적이고. 토스. 네. 그리고 C라인 또는 PRCC를 고려해본다. 이거 우리가 주도권을 가지고 있는 건 아니지만은 너무 혈관이 없다 하면은 네. 의사한테 없습니다. 이런 걸 좀 고려해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얘기는 또 할 수 있으니까요. 네. 그리고 세 번째, 20게이지 이상, 18게이지, 20게이지를 할 혈관을 만들거나 그리고 네 번째는 스킬로 극복을 한다. 세 번째, 네 번째에 대한 좀 답변을 기대하셨을 것 같아요. 잠깐 언급했던 예전에 혈관 부풀리는 방법을 얘기했잖아요. 네. 치는 방법, 저는 딱밤을 친다고 해가지고 네. 저번에 부풀리는 걸 직접 보여드렸잖아요. 네. 실제로 진짜 부풀기도 하고 근데 안 부푸는 경우도 있어요. 그 조건이 좀 어떤 정도 충족되지 않으면은 환자의 혈류량이 없다던가 그런 한계가 있긴 한데 부풀리는 방법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자면은 부풀린다는 거를 조금 더 풀어 말하자면은 더 부풀려 얘기해 주세요. 순환량을 늘린다. 순환량을 늘린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혈대를 먹는 게 이제 정맥에서 기현하는 걸 막는 거잖아요. 그렇죠. 동맥은 통하게. 그래서 계속 이 기혈량 막으면은 어느 정도 부풀 거란 말이죠. 물풍선처럼 이렇게. 그래서 이제 그 방법을 쓰는 겁니다. 정맥이 커지는 거 따뜻하게 해줘요. 따뜻하게. 따뜻하게. 정맥이 그 외부 환경의 온도에 따라서 팽창하고 수축하고 또 하거든요. 추우면은 수축해요. 우리 추울 때 보면은 이 정맥이 싹 들어가고 안 보이잖아요. 네. 근데 따뜻하게 나오면은 여름 겨울 보면 딱 알 것 같아요. 아. 여름에는 진짜 막 핏줄이 막 엄청 나와 있어요. 맞아요. 더우니까. 근데 겨울에는 손 밖에 내고 있으면은 금방 쏙 들어가거든요. 네, 추우면 쫙 쪼그라들고. 안 돼, 안 돼, 그런 거 안 돼. 그런 거 안 돼? 여름에는 쭉 쳐져서. 설리노. 특히 응급실 같은 경우에는 겨울에 환자들이 오면은 정맥 찾기가 그렇게 어려워요. 특히 손등 같은 경우에. 아, 그렇죠. 또 손발이 그렇게 또 차가울 수가 없어요. 맞아요. 안에 패딩으로 이까지는 또 이렇게 잘 볼 수 네, 있는데 맞아. 손등 손목은 바로 처치를 하기에는 조금 어렵더라고요. 맞아요. 좀 응급실에 좀 누워 있으면은 또 나오긴 하는데 네. 그때는 처치가 보통 끝난 경우가 많으니까. 그래서 오히려 애기들이 고열 나는 환자들이 오히려 베인을 더 찾기 쉬웠던 것 같아. 따뜻하게 해주는 거랑 정맥 귀환하는 게 근육의 움직임을 하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마사지를 해준다. 인공적으로 귀환량을 좀 늘리는 방법도 있고 여건이 되면은 손을 따뜻한 물에 담궈주는 것도 도움이 돼요. 응급실은 솔직히 쓰기 어렵지만은 네. 조금 시간이 좀 여유롭다 그런 경우에는 쓸 수는 있어요. 그 기체보다 물에 넣는 게 물이 조금 더 온도의 변화에 조금 더 빨리 이렇게 한다고 하더라고요. 네. 물에 빠지면은 바로 옷을 벗어라 하잖아요. 그리고 정맥
에 자극을 주는 거, 때리는 거죠. 그렇다고 너무 세게 때리면 안 돼요. 너무 세게 때리면은 아파요. 맞아, 아프고 모세혈관이 터지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경우 많아. 그래서 네. 그 주변으로 더 부을 수가 있어요. 네. 기대 이상으로 약하셨던 분들이 많아서 몇 번 좀 터뜨린 적이 있어요. 건강한 청년 같은 건 상관없지만 고령이거나 네. 아니면 혈소판 쪽에 문제가 있거나 피부가 진짜 약하거나 하면은 이렇게 쳤을 때 더 부을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강하게 치면은 또 신경계 자극을 해가지고 오히려 수축할 수도 있어요. 신경 손상이 일어나는가? 그런 건 아니고 교감신경, 부교감신경에 따른 네. 그런 게 있다고 하더라고요. 적당히 치면은 마사지가 되지만 너무 세게 때리면은 폭행이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적당한 선이 필요하다. 네. 그래서 이제 이런 방법을 쓰면은 이전보다 혈관을 키울 수 있다. 예, 그렇지만 이제 이걸 다 쓸 수 없으니까 본인의 그 환경에 따라서 적당히 취사 선택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이런 환경을 만드는 게 가장 우선순위고, 저 같은 경우에는 지혈 잘하는 거랑 톡톡 치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효과를 봤거든요. 그래서 이걸 중점적으로 좀 덧붙여 나가면 될 것 같은데, 이런 방법을 다 쓸 수 없다 하면은 일단 하는 데까지 해보고 이제 시도를 하는 거죠. 스킬로 넘어가는 거예요. 이제 스킬은 핸들링이에요. 핸들링. 아주 미세한 조작이 필요하거든요. 그렇지. 얇고 약하기 때문에 아주 세세하게 움직여야 돼요. 그 아주 밀리미터 단위로 이렇게 가지고 나노 그 반도체 생산하듯이 그렇게 엄청 천천히 해야 돼요. 천천히. 그래서 이거를 지지하는 게 중요해요. 보면은 했을 때 손가락을 이렇게 대고 지지하거든요. 네. 공중에 떠 있으면 이렇게 흔들려가지고 그렇지. 불안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쥐고 이렇게 또 고정해 주는 게 필요하고, 바늘 각도는 최대한 눕혀서 15도 각도로 가는 거죠. 최대한 눕혀서 이렇게 가는 거죠. 가면서 이제 혈관 직경도 크지 않을 거기 때문에 스타일렛을 이렇게 보면은 스타일렛에 바늘 있고 그 위에 이렇게 유지침이 있잖아요. 네네. 바늘만 넣어도 사실은 역류가 돼요. 이건 제가 한번 영상으로 올렸던 거 있는데 한번 링크를 첨부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구멍에 들어갔다 역류가 된다 하면은 조금 더 밀어 넣어줘야 돼요. 진짜 나는데 조금 더 안 밀어 넣었을 경우에는 이제 요 앞부분 구멍 있는 부분만 들어갔을 경우에는 밀어 넣으면은 이게 혈관으로 안 들어갈 수가 있어요. 이렇게 그렇지. 위로 네. 이렇게 되는 거죠. 네. 그러면 이거는 그냥 실패한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조금 더 밀어넣고 이렇게 천천히 아주 미세하게 하는 게 필요하다. 그리고 피부 고정도 상당히 잘 해줘야 돼요. 저는 피부 고정이 정말 중요하다고 봐요. 베인이 그 자리에 가만히 있어야지 이게 자꾸 베인이 잘 피해 댕기거든 보면은. 맞아요. 베인이 진짜 약간 이거 같아요. 이걸로 만약에 콩을 이거 생각하면은 콩이 하나 있다. 그러면 바로 이렇게 하면은 바로 콩이 이렇게 되지 않고 옆으로. 이렇게 옆으로 피하잖아요. 네. 그러듯이 베인도 그렇다 생각하면은 좋은 어느 정도 비유예요. 감이 올 것 같아요. 네. 좋은 비유였어. 이 과정에서 만약에 터졌다. 그러면 다음을 기약해야죠. 반대팔을 기약해야죠. 네, 모두 성공할 수는 없습니다. 네. 하지만 혈관 없는 사람은 없다. 맞죠. 약한 혈관 같은 경우에는 18게이지, 20게이지를 하는 게 사실 조금 넌센스이긴 해요. 그 정도의 혈관을 잡아내는 사람이라면은 수액으로 주는 양도 꽤 있을 것이고 하기 때문에 터질 가능성이 있어요. 혈관이 아무리 뭐 튼튼하다, 유연하다 하지만은 우리 CT 조영제 같은 거 쓸 때 보면은 간혹 터지는 경우도 있거든요. 네. 주입량이 많고 압력이 세게 강해지다 보면은 특히 제 경험에는 노년층이 그랬던 것 같아요. 노인들이 아무리 잘 잡아도 하다가 터지는 경우가 좀 있더라고요. 맞아요. 그 혹이 네. 막 이거 딱 붓고 오고 막 해가지고. 그래서 이런 혈관은 이제 여러모로 문제가 또 있기 때문에 최대한 안 하는 게 좋다. 이런 걸 할 때도 저 아까 얘기한 장비 부분에 카테터 그것도 중요할 것 같아요. 이 역류가 또 되는 걸 확인해야 네. 이제 알잖아요. 약한 베인은 그 톡 터진 느낌 자체도 안 들 거란 말이죠. 맞아요. 그래서 그 역류가 잘 되는 이제 그런 주사침을 또 선정하는 게 중요하다. 맞습니다. IV 관련 궁금한 점이 있다면 그 댓글로 남겨주세요. 질문을 선정해서 영상을 통해 가지고 답변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뭐 슈퍼 땡스 이런 거 해주면은 내가 급하다 이런 걸 어필할 수 있으니까. 그렇지. 나는 그 궁금해서 버티지 못하겠다. 그러면은 이제 차 한잔 하면서 얘기라도 해보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차 한잔 값이 딱 들어온다. 네. 그러면은 중요한 약속이 있어도 네. 지각 하나 있어도 댓글을 달아드린다. 그렇지. 당장에 궁금하지 않으신 분들은 그냥 댓글로 질문을 올려주시면은 네. 선정해서 영상으로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